취업의 2부는 페어링 HI 신현정 대표와 함께하는 취업의 기술 꼭 알아야 할 포인트를 짚어드리지요. 네, 꼭 짚어봐야죠. 네, 신현정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를 먼저 만나보시죠. 공채 대비 자기소개서 기본기라고 나왔는데요. 네. 그래요. 2014년 공채 대비 해야죠. 네. 본격적으로 해야죠. 그렇습니다. 자기소개서가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본기가 일단 중요하겠죠. 맞아요. 예. 아무리 얘기를 해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어렵죠. 지금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예, 지금 이제 만나보면은 3월부터 자기가 구직 활동 열심히 하겠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이제 그 상반기 공채전 마지막 토익이라고 지금 토익 공부 이번 주 시험을 보기 위해서 많이 노력들 하고 계시고요. 또 네. 말하기 점수가 부족한 분들은 점수 이번에 따겠다 이렇게 좀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 성적이 나오기 전까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건데 네. 전부 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 취업 구직 활동에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 하시던 거 열심히 하시는 게 맞는데 근데 다만 이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 인사 담당자와 내가 과연 언제 처음 만나는 것일까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처음 만나는 과정이 저희가 자기소개서를 제출한 다음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거든요. 네. 보통 뭐 제가 제 친구 누구 알아요? 그러면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자기를 좀 소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좀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너무 기본이기 때문에 잘 안다고 생각해서 놓칠 수 있는 이 자기소개서의 기본기 이것을 오늘 이번 주 주제로 좀 잡아봤습니다. 맞습니다. 자, 구직자라면 자기소개서, 일명 자소서라고 하죠. 네. 중요한 거 뭐 누구나 다 아는데 쓸 때마다 좀 막막하고 어렵다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하면 사실 인사 담당자하고 첫 만남, 첫 인상 뭐 이런 걸 좀 결정짓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일단 기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 취업준비생들이 먼저 이 간을 보죠. 이 채용 공고를 좀 보면서 어떤 회사일까 이렇게 좀 궁금해합니다. 근데 이 보통 우리가 잘 알려진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열사도 여러 개 있고 이 계열사 안에 동일 직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취업을 하기 전에 이 공채를 준비하기 전에 계열사를 먼저 좀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CJ그룹을 지원한다라고 봤을 때 뭐 제일제당이나 CJ푸드빌 모두 구매 직무라던가 품질 보증 직무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입 사원 이 공채를 보면서 똑같은 직무가 다른 계열사에도 있구나 이런 걸 먼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일 직무에 어떤 회사에 넣을까 이렇게 또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는 모두 회사랑 이 지원자랑 얘기하는 부분이 전혀 없고 이 지원자가 그냥 정보만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회사랑 어떠한 교류나 대화 같은 것이 없다.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그렇군요. 정말 네. 대화를 못하니까 순전히 나 혼자만의 판단으로 그렇죠. 거기까지 지원을 하게 되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입사 지원서를 쓰고 이 자기소개서를 제출한 다음에 이 인사 담당자나 실무 담당자가 본인이 작성한 이 서류 자기소개서를 보통 읽게 됩니다. 네. 이때 읽는 순간이 이 자기를 소개하고 처음 만나게 되는 방법이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사실 이 첫 만남에서 좋은 인상을 줘야 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처음 만나는 사람 만나거나 이 소개팅 같은 거 해도 저희가 왜 이렇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많이 노력을 좀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도 좀 첫인상을 잘 주기 위해서 서류에 좀 신경을 쓰자. 이 부분을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맞아요. 사람과 사람이 처음 만나도 첫인상에 뭐 거의 대부분이 결정이 난다. 저 이런 첫인상 얘기. 어땠어요?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네, 좋았습니다. 아니, 첫인상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자, 구직자에게는 그런 첫인상이 바로 자기소개서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첫 만남에서 이 자기소개서가 바로 본인이 쓴 글, 본인이 작성한 글, 네. 여기에서 보통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인데 이게 실시간으로 동시에 만나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그렇죠. 그 시간을 두고 간접적으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글을 통해서 일단 한번 보고 나서 어느 정도 보고 싶다, 얼굴을 한번 봐야겠다 이렇게 마음이 좀 생기면 면접이란 걸 통해 가지고 실제로 얼굴을 대면해서 만나보고 그 대화를 해봄으로써 그 면접의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만남 하여튼 좋은 인상을 줘야 된다. 이 부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그 첫인상에서 승부를 걸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소개팅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뭐 아무리 진국이고 좋은 사람이어도 첫인상이 별로라면은 사실 그렇게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요. 그 다음 만남까지 이어지기가 힘들죠. 그렇죠. 그런 네. 경험 홍선혜 씨도 있으시죠? 그렇죠. 첫인상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자, 자기소개서에서 이제 첫인상, 면접관에게 아주 좋은 인상을 주려면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아까 참 예를 잘 들어주셨는데요. 역시 예, 뭐 예. 소개팅 가지고 예를 들면 가장 좋죠. 네. 가장 먼저 전화번호를 받으면 무엇부터 하세요, 보통? 전화번호 받으면요? 저장? 저장해놓고
요즘은 이제 카톡이 있으니까 예, 그걸로 이제 뭐 인사도 좀 자주 하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죠. 맞죠. 이제 사진부터부터 확인을 하죠. 네. 그래서 사진을 예, 그렇죠. 카톡 그렇죠. 같은데 보면 이제 아주 그 작은 사진을 손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좀 크게 어떻게든 크게 해서 보려고 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겼나? 주변 사람들한테 또 물어보죠. 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네. 평가도 좀 부탁하고 하는데 사실 이 사진 준비가 먼저입니다. 예, 그래서 이 자기 소개서를 좀 이렇게 작성하기 전에 사진을 먼저 좀 찍어둬라 이런 얘기를 조금 그러네요. 예, 드리고 싶은데 사실 네. 이 2월 달이고 곧 3월인데도 아직도 이 취업에 관련된 이 자기 사진 준비가 안 된 분들이 사실 태반입니다. 네. 또 심지어 좀 찍으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저는 5월에 찍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왜 5월에 찍니? 그러면, 지금 살 빼고 있어서 5월에 다이어트. 찍어야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분도 있고, 네. 또 뭐, 돈이 없습니다. 또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사진 없이 어떻게 취업을 할까요? 그죠?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이 사실 그 사진이 좀 중요하니까 좀 얘기를 드리는데 사실 우리가 얼굴만 보고 첫인상을 딱 보고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소개팅 나가도 대화를 해보잖아요. 대화를 해보고 판단하듯이 글로써 본인이 어떤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성장했으면 해당 직무와 회사에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지원서를 썼는지 이 글을 통해서 간접적인 대화를 시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이 담당자가 지원자를 첫 번째로 판단하는 과정이 바로 이 자기소개서 어떻게 글을 썼는가, 질문 항목에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 이 부분을 보고 좋은 인상을 받았을 때 다음 채용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인상을 주는 요소를 저희가 이제 세 가지로 보통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소개서입니다. 소개서인데 이것을 뭐 수필이나 아니면 자기 과거사를 고백하는 이런 글로 보통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두시고요. 네. 보통 자기소개서 크게 보시면 이제 성장 과정을 물어보는 부분이 있고 이제 또 성격의 장단점도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이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를 물어보는 이 크게 이 세 가지로 저희가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대기업들의 자기소개서 질문 항목을 보면은 저희가 이 질문이 너무 어렵다, 항목이 복잡하다 이런 분들이 좀 있는데 사실 아무리 어렵게 만들어도 에세이 형식으로 바꿔서 제출하는 부분이 하더라도 크게 이 세 가지를 물어보는 것에서 벗어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물어보고자 하는 의도만 정확히 파악하고 잘 쓴다 그러면은 본인의 첫인상을 개선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항목들을 묻는 기업의 어떤 의도가 무엇일까요? 일단 뭐 우선 성장 과정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흔히 보니까 이게 성장 과정 하면 좀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혹시? 있어요. 전형적인 거 있잖아요. 엄격한 아버지와 자유로운 그쵸, 어머니 네. 밑에서 화목한 가정에서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뭐 네. 어머니 짜장면 싫다고 하셨고 이런 건데 예.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 많이 하십니다. 근데 심지어 뭐 다른 뭐 취업 지도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부모님 얘기 빼라. 본인의 자기소개서인데 왜 부모님 얘기를 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좀 잘못됐다. 일단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장 과정을 쓰라는 것이 어떻게 본인이 자라왔고 또 부모님의 직업에 따라서 본인의 이 가정교육이나 환경도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보고 싶어 하는 거고요. 그렇죠. 이게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생각과 사고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랐는지 이 부분을 좀 보고 싶어 합니다.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사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조직 내에서 어울리고 일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좀 판단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좀 판단하기 위해서 성장 과정을 좀 적으라고 한다. 이 부분을 좀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가정교육을 전부 받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직업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부모님 분명히 강조하시는 것도 다릅니다. 맞아요.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거나 직장을 다니시거나 공무원을 하시거나 전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등을 자신이 글을 통해서 좀 이 얘기를 하시고요. 보통 보면은 왜 부모님 성향이 비슷한 친구들끼리 또 만나요. 보통 친구들을 보면 친한 친구들 보면은 너 이 친구랑 왜 친하니? 그러면 코드가 잘 맞아서 친해요. 그럼 너랑 코드가 안 맞는 애는 그냥 얘기 안 하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회사에서도 본인이랑 코드가 맞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조직 내에서 같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조직의 화합, 이 단합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인지 이거를 글로 통해서 좀 밝혀라. 이 부분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나의 성향을 자기소개서에 밝히라 이런 말씀. 예, 그렇죠. 예. 근데 한번 여기서 그냥 얘기 드리면 좀 그러니까 한번 이 예문을 좀 제가 한번 갖고 와봤거든요. 예문. 예, 예문 예. 한번 보시면서 좀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네, 그렇죠. 보통 그 예문을 좀 보면요, 이 평생 뭐 운수업에 종사를 하시면서 이 아버지로부터 성실함과 책임감을 배웠다 이런 부분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좀 정이 많으신 분이고 이웃관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데 노력이 하고 좀 정이란 것도 좀 배웠다. 잘 기술돼 있죠. 그러면서 학창 시절에도 성실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내 할 일을 다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 좀 보면은 이분이 그 LG전자 MC 사업부에 합격했던 여성 취업 준비생이었는데요. 네네. 처음에 이제 그 부모님 직업이 좀 이 남들이 생각하는 좀 그런 좋은 직업이라고 할까요? 지금 이런 게 좀 아니어서 이 쓰지 않았었는데 분명히 이거는 너가 부모님께서 평생 하시면서 너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고 또 사회에서 한 직업을 오래 일하셨기 때문에 너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 거다. 써라. 이렇게 좀 지도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글을 상당히 잘 썼고 아주 잘 바꾼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과 이렇게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부분도 글 안에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고 조직에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인지 첫인상 이걸 생각하면서 좀 글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사람과 잘 일할 수 있고 네. 융화할 수 있고 뭐 이런 인상을 심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 또 난감한 질문이 성격의 장단점입니다. 단점을 드러내기도 좀 애매하고요. 그렇죠. 예. 장점을 또 너무 어필하자니 잘난 척인 것 같고 맞습니다. 이 부분이 좀 그래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네. 지면이 부족합니다. 본인 이 자랑하기도 벅찬데 이 뭐 흔히 하는 말로 셀프 디스하는 거 좀 그렇죠. 보통 저희가 질문을 이제 많이 하는데 네. 당신의 진짜 성격 대한민국에서 몇 명이나 알고 계십니까? 이런 아주 난해한 질문 제가 가끔 합니다. 네.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뭐 친구들이요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다시 한번 묻죠. 진짜 몇 명이냐? 그러면 나중에 결국 대답하는 게 엄마랑 저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고. 예. 예. 한번 어떠세요? 두 분 같은 경우. 저는 뭐 부모님, 엄마, 아버지 당연한 거고 그리고 친구들이 저 근데 의외로 제가 친구들이 되게 많은 줄 알았는데 또 꼽아보니까 몇 명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소수의 친구들. 홍순혜 씨는 어떠세요? 저도 엄마랑 네, 저? 그쵸. 그 케이스가 저 같은데요. 그죠. 그래서 저는 진짜 자신의 성격을 쓰면 무조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성격은 본인의 성격은 본인의 진짜 성격이기 때문에 가족들만 알고 있으면 되지 굳이 이 사회적인 성격은 아니거든요. 집에서 하는 것하고 좀 밖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좀 사회적인 성격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회사에서도 이런 부분입니다. 바로 그 직무에 맞게 이 사람의 가정 이 직무에 맞는 이 성격인지 이런 걸 잘 생각하면서 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한번 예를 들어보죠. 한번 영업관리직에 좀 필요한 역량이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영업 관리. 예. 사람 많이 영업 관리직. 만나니까 예. 친화력. 친화력. 친화력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또 융통성? 그렇죠. 예, 예. 사회성도 좀 필요할 네. 것이고요. 예, 예. 뭐 보통 뭐 적극성이라던가 이제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활동적이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저희가 필요 역량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이 중에서 본인이랑 가장 잘 맞는 걸 고르십시오. 그게 바로 본인의 장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부족하고 보완이 필요한 것. 보완해고자 하는 과정이 있는 것 이것을 골라갖고 본인의 단점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네. 이 본인의 진짜 성격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직무에 대해서 나의 성격이 상당히 적합하다 이런 거를 인사 담당자분한테 좀 어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자기소개서 이제 네. 세 가지 항목 중에서 마지막이 남았죠. 지원 동기? 그렇죠. 지원 포부. 동기죠. 네. 다들 쓰기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이게 지원 제일 더 어려운 가장 거죠. 어렵다고 예, 얘기하죠. 그 속내를 좀 들여다보면 작성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다른 항목과 달리 이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안 돼서 힘들어요.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이게 좀 귀찮음을 좀 감수하고 좀 써야 될 부분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 좀 네. 취업 준비생들이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 자신이 평생 일할지도 모를 회사인데 그거 조금 조사하는 게 귀찮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하지만 이 귀찮은 거 좀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이 지원 동기에서 반드시 써야 되는 거는 나는 안 그만둘 사람이다.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얘기하면 됩니다. 네. 요즘 이 신입사원들의 조기 퇴사 이 얘기 상당히 많거든요. 저희가 뭐 방송 전에도 그런 얘기 하고 들어왔는데 이 신입사원의 이 조기 퇴사는 정말 이슈가 많아서 인사 담당자들 사이에서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안 그만둘 사람을 뽑아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그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귀찮더라도 내가 좀 정보를 찾아서 회사에 대한 관심을 표현한다 그러면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 친구 회사에 이 정도 관심 있으면 안 그만둘 것 같다 이런 인상 줄 수 있거든요. 예, 예. 그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근무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신다 그러면 이 지원 동기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취업의 기술 오늘은요. 이 공채 대비 자기소개서 작성법 기본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네. 자기소개서 이 세 가지 질문 항목에 숨겨진 회사의 의미 잘 파악을 해보시고 성공 취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페어링 HR 신현중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취업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에 일하고 싶은 모두가 힘차게 일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저희 취업앤이 함께하겠습니다. 취업엔 우리가 있다.